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도 제2의 8월 중졸 검정고시 사회 중에서 한국사 파트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한국사 파트는 17번부터가 한국사 파트인데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물이 처음 제작된 시대는 이라고 했습니다. 웬 돌덩어리를 가지고 유물이라고 얘기하나 이렇게 보실 텐데요. 이거는 주먹도끼라는 유물입니다. 그래서 전곡리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이걸 가지고요, 이렇게 움켜쥐고 사냥을 한다던가 나무 손질을 한다던가 고기 자르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냥이라는 말이 나오면요, 바로 구석기 시대가 됩니다. 구석기 시대에는요, 동굴에서 살면서 사냥이나 채집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주먹도끼를 뭐라고 그러냐면 뗀석기라고도 합니다. 마치 돌에서 떼어낸 것 같잖아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같은 신석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게 농경이 시작됐다. 빗사무늬 톡이다. 간석기다. 이제 석기를 갈았다라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면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에는 계급이 발생했다. 고인돌이 있다. 비파형 동검이다. 고조선 얘기가 나오면 청동기 시대. 이런 식으로 좀 핵심적인 단어를 묶어서 조금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18번 보겠습니다. 밑줄친 그에 해당하는 고구려 왕이라고 얘기했어요. 힌트네요. 그랬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종으로 끝났죠. 이렇게 종으로 왕이 끝나면 이거는 이제 고려시대 이후 고려나 조선의 왕들의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고구려라고 했으니까 고구려는 이 둘 중에 하나가 고구려 왕이겠네요. 근데 지증왕은요, 신라왕이에요. 그래서 얘도 탈락이 되겠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에요? 이거 혹시나 몰라도 4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강개토대왕은요,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 지역을 차지했으며 그 다음에 신라의 침입한 외를 물리쳤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내에서 보시다시피 광 아주 넓다라는 거죠. 토, 흙,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토지 이런 거 뭐예요? 땅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땅이 엄청 넓었다라는 거 뭐예요? 그만큼 고구려 땅이 이 왕 때 굉장히 넓었어요. 그리고 이 왕의 아들인 장수왕은요, 말 그대로 장수한 왕인데요. 90대까지 살았다고 그렇다고 얘기하는데요. 그 왕 때도 전성기였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기억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의 대중화를 위해서 나무아미타불 간센보살 이런 말 들어보셨죠? 나무아미타불을 열심히 외우며 극락에 갈 수 있다고 하는 신라의 승려는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잘 보시면요, 여기서 스님은 원효밖에 없어요.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그러면 신라의 승려로는 원효, 의상, 해초 등이 있는데 중졸 검정고시는 여러분들의 핵심 단어, 그 다음에 시대별로 구분만 할 줄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다는 거, 그거에 위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번 보겠습니다. 고려시대의 광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려시대의 왕 중에서 광종하고요, 그 다음에 성종, 그 다음에 공민왕, 그리고 조금 플러스 알파로 하면 왕건까지 4명의 왕만 기본적으로 알아두셔도 웬만한 고려시대의 문제는 다 풀 수 있습니다. 이 광종 같은 경우에는요, 노비 안건법을 시행을 해서요, 뭐냐면 그 노비가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노비들을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지배층이 호족이었거든요. 호족 입장에서는 조금 열받지 않겠어요? 그 대신 뭐예요? 노비가 양민으로 됐으니까 왕권은 더욱 강화시킬 수 있죠. 상대적으로 다른 힘이 약화되면 왕의 힘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왕의 힘이 강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내가 쓸 사람은 내가 뽑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과거 제도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하고 리을.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왕검, 광종, 성종, 그 다음에 공민왕 요 정도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조선의 정치 세력은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훈구 세력의 비리를 비판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훈구파하고요 반대적인 대립된 이제 세력이 바로 누구냐면요 살인파가 됩니다. 그래서 벌써 답은 1번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성종 때 본격적으로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살인들이 화를 입었다 해서 사화거든요. 4가지 큰 사화가 있었어요. 무오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있었는데요. 무오사화는 연산군 때 거기 김종직의 조이 제문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많은 살인들이 죽었고요. 갑자사화는 연산군 때 패비윤씨 자기 어머니 문제로 이제 많이들 죽었고요. 그 다음에 기묘사화는요 중종 때 위초위왕이라는 이제 나뭇잎 보고 중종이 급발진을 해가지고 이때 많이 또 죽었고요. 그 다음에 을사사화는 명종 때 소윤파하고 대윤파하고 서로 대립하면서 또 이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2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요거 사화 기본적으로 요것도 꼭 체크해 주세요. 그 다음에 22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청나라하고 관련된 거네요. 그리고는 인조가 나왔죠. 제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조선의 왕이 선조하고 인조인데요. 둘 다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왕으로 조금 기억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들어가서 항전하였지만 여러분 영화 남한산성 기억나시나요? 네, 청에 항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조의 첫 번째 아들이 소현세자거든요. 소현세자라든지 둘째 아들 복림대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이 청으로 끌려갔죠. 이 전쟁은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어 시간에 박시전이라는 소설을 배우셨을 거예요. 박시전의 배경이 바로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3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라고 했습니다. 1894년 고부에서 자 힌트 나오죠? 농민들이 부당한 세금 징수에 항의하며 봉기하였다. 세금을 걷어도 너무 거두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걸로요. 그리고 농민군은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고요. 전주성을 점령했어요. 그런데 이 정부가요. 자기 나라 거기 백성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밀란을 일으켰는데 그거에 대해서 반성은 하지 않고 외세를 개입시켜 가지고 이 밀란을 어떻게 해요? 진압하게 합니다. 그래서 외세가 개입하자 농민군은요 다시 정부와 전주 하약을 맺고요 직강소를 설치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힌트 계속 나오는 거 보이시죠? 바로 그 유명한 동학운동입니다. 동학농민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4번 보겠습니다. 다음 정책을 시행한 조선의 왕은 이라고 했습니다. 규장각이라는 말, 수원하성을 건설했다는 말, 이런 말이 나오면 설사 대전통편을 모른다 하더라도 정조임을 딱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선의 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여기 보이시죠? 종이라는 말이 나오면 거기 뭐죠? 고려 이후의 왕이라고 얘기했죠. 조선의 왕은요. 조 아니면 종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이 둘 중에 하나가 조선의 왕이겠죠. 그러면 정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셔야 되겠죠. 정조는요. 출제위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체크해 주세요. 정조 때 규장각을 설치했고요. 그 다음에 장용영이라는 것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수원화성 하고 연결을 해서요. 수원화성을 건설했는데 정약용이라는 사람하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배달이라든지 거중기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했다라는 거. 그리고 대전통편 편찬했고요. 그 다음에 신해통공이라는 거가 있었습니다. 그것까지 하시면 웬만한 고졸 문제까지 풀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25번 보겠습니다.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사건은 이라고 했습니다. 1987년 박종철이요. 경찰의 고문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박종철 이제 치사 사건, 고문 치사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국민들은 진상 규명을 요구했어요. 그러면 정부가 진상 규명을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를 거부했죠. 그러자 그동안 쌓였어요. 독재 때문에 많이 쌓였는데 국민들은 정권 퇴진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전국적으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게 바로 6월 민주항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한국사 문제 풀이해드렸고요.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더 공부하시면 고졸 문제도 충분히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각 시대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게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좀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핵심적인 거기 뭐죠? 단어나 정책이나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알아두시면요. 충분히 중졸 검정고시 그 한국사 파트는 풀어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좀 외울 게 많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으쌰으쌰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만드셨으면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얻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말이 좀 꼬였네요. 그리고 나중에 고졸 때 들어가면요. 아예 한국사 과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되실 때, 중졸 때 좀 한국사 공부도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